저의 생각은 뭐 정년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로 치면 네. 35이라고 잡으면요. 한 32 정도의 조금 인식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포기해버리거든요. 넘어가면 33쯤 여자 같은 경우 좀 넘어가면 주변의 시선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왜냐면 제일 이제 신경을 쓸 때가 이제 30에서 31살 이럴 때 어떡하지? 빨리 좀 마음이 급해져요. 네. 그러다가 뭐 한 34살이나 네. 5살 이렇게 꺾이면 아유, 막 이렇게 포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포기하기 전에 그래도 그 전에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도 네. 그냥 인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어디서 뭐 네. 백마탄 왕자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뭐 다이아몬드 반지, 그렇죠. 웬 다이아 내밀 거를 네. 기대를 하지 말고요. 그렇죠. 정말 이 자기 스스로도 결혼에 대한 네. 그 결혼 참 내 인생의 정말 네. 큰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을 좀 가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결혼 이꼴 거의 출산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결혼을 해서 네. 아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참 불행한 가정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또 큰 부분이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그래서 여성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네. 스스로 인식하셔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재 아나운서는 어떤 노력을? 갑자기 청년기가 아니고? 아니고, 네. 네. 뭐. 자꾸 양지 아나운서를 공격하시네. 왜요? 아니, 갑자기 공격을 하고 싶게끔 이제 표정이 나오시는데. 어떤 표정이었죠? 공격하고 방금 싶은 표정. 그런 표정. 네. 아, 네. 요즘 뭐 네. 사회생활 나가는 것 네. 자체가 많이 늦춰진 상태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대도 굉장히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많이 늦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고, 뭐 여력이 안 된다고 네. 하더라도 조금 주위의 도움을 그렇죠. 받아서라도 네.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내 짝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참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 네, 소울메이트.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그런 경고음이 발달되어 있다고. 네. 어느 때 결혼을 해야 돼, 어느 때 취업을 해야 돼. 이런 사회적인 시선과 이런 사회적인 알람 때문에 결혼을 하는 불행은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자기 마음에 들고 그 그렇죠. 사람과 평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짝을 만나는 게 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짝. 가까이에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죠. 아, 그렇죠. 등장 밑이 정말 어둡죠. 여기가 등잔이니까 네. 밑이 어둡네요. 많이 어둡네요. 오늘. 네. 네. 아, 예. 네, 다음 네 번째 사연인데요. 어떤 재미있는 사연일까요? 우리 현태 기자가 읽어주실 건가요? 네, 네 번째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비용 어떻게 분담한 게 좋을까라는 사연인데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라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남자의 몫인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도 더치페이를 하는 개념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 네.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네, 좀 부드럽지 않았나요? 기가 막혔어요. 네, 소프트.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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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이트 비용. 어때요? 데이트 비용, 네. 데이트 하실 때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남자가 조금 더 내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실은 아예 안 만나거나 좀 못 만나는 타입이었고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하고는 싶은데 실제로 여성분 앞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말도 못 하겠고 또 여성분이 내시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남자. 네, 그래서 제가 냈었는데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는 보통 더치페이를 원하시는지 저요? 안 원하죠? 그렇죠. 원하지 않죠. 네. 하지만 네. 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정신을 좀 차렸나요, 제가? 네, 좀 그냥 밥 사주시면 제가 커피는 사드리고. 아, 그렇게 해도, 예, 실제로 네. 그 많은 커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살게, 너는 그걸 사,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게 됐고 네. 요즘도 뭐 돈 잘 버는 뭐 여자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동등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커플 뭐 통장을 만들어서 네. 맞아요. 거기에 아. 같이 일정 금액을 같이 오. 하고 그 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커플들은. 네, 있군요. 그런 네. 문화가 요즘 많이 발달되어 예. 있고 요즘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여자들도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냅니다. 어. 근데 그건 또 개념이 없는 분들이 좀 네. 이렇게 해서 아하. 욕을 먹는 것 같은데 네. 뭐 저 굉장히 돈 많이 냅니다. 뭐 아하. 아깝지 않아요? 얼마 써봤어요? 얼마 줬니? 직설적이시네요. 한 6,500원. 그 정도는 뭐 아, 쉽게 거뜬히. 쓰죠. 네. 네, 거뜬히 뭐 언니한테는 네. 3,000원도 안 쓰더니. 언니 네. 네. 순간 개인적인 네. 감정이 오고. 아 나서. 정말요? 네. 네. 좀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은 뉘앙스가 월급날 풀렸는데. 뭐 또 커피를 사드시죠. 네. 아니, 또 우리 지혜가 월급이 하시잖아요. 지 월급이 편한 거. 네. 그래서 제가 네. 한 몇 달 뒤에 아, 네, 월급이 좀 오르면 네. 그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요즘 확실히 네. 커피도 커피 하나 아. 거의 밥값 정도 그렇죠. 수준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다거나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지그재그 커피 괜찮을 것 하나에 같아요. 4,000원인가 5,000원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9,000원대까지도 봤었는데 좀 마시면서도 참 이거면 그러니까 무슨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청국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 데이트 하실 네. 때 어떻게 내셨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밥 내가 사면 그 사람이 뭐 음료수라던가 뭐 하고 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눈치를 줬나? 눈치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제가 거의 하다가 중간에는 좀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하다 그래도 센스 있는 여자를 좀 만났네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사연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환경에 있을 때 여성분들에게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는 여성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열등감이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자신감 있는 남자가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말에 좀 그러다 보니까. 동의하는 게 네. 돈하고 자신감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가 좀 비례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게 좀 그렇죠. 공감되네요. 음. 네. 돈이 없으면 조금 근데 그거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요. 네. 없을 때도 만날 수 있어요. 저희는 만날 뭐,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네. 또 뭐 한번 얻어먹고 이런 네. 게 미팅 소개팅 같은 거 아하. 소개팅할 때 사실 네. 남자분들이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개팅 나갔는데 첫 남자가 양지혜 씨가 내세요 이러면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만 네. 그런 경우는 뭐 한 네. 번도 없었지만 지금 뭐 이게 내라고 하면 발언이 되게 무서운 게 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네. 남자는 돈이 많아야 놀 수 있는데 여자는 돈이 없어서 놀 수 있는 사회라고. 사실 그래요. 현실은 네, 그래요. 어쩔 수 가슴이 없지. 아프네요. 네. 네. 첫 만남에서 남자분들이 항상 밥을 네.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 뭐 소개팅 가면 네. 마음에 안 들면 비싼 거 얻어 먹자고 뭐 아.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네. 뭐 여자분들은 사실 첫 만남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렇게 부담감이 적긴 한데 근데 같이 만날수록 네. 서로가 서로 내야지 더 그게 또 그렇죠. 배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돈을 내겠다고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서로가 이제 안 내겠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헤어져야지. 서로 내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남자가 내도 괜찮고 아니면 서로 내겠다고 한 상태에서 자기가 내면 또 기분 좋게 낼 수가 있는데 서로 안 내겠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내면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만약에 좀 경제적인 차이가 나요. 딱 봐도. 네. 정말 잘 벌고, 뭐 학생이 아예 네. 못 벌거나 정말 못 벌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좀 그런 경우에는 잘 버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제 이제 친구 네. 여자 친구인데요. 걔는 이제 칼 졸업해서 바로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이제 디자이너로 많이 돈을 벌었고 네. 항상 학생을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여성분이 연하를 여자가 만나- 여자 아니요 뭔 말이에요. 여자분이 네. 남자 학생. 네네네. 잘- 깜짝 놀랐어요. 또 무슨 이상한 얘기 꺼내시나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남자친구 항상 네. 학생인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먼저 돈을 내고 자기가 네. 먼저 뭐 어떻게 하자 그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하는 네. 모습에 지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자기는 꼭 이제는 이제 아직도 나이가 좀 어리긴 한데 학생을 만나기 싫다고 사회생활하는 직장인 오빠 만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의 지갑을 여는 만큼 나에 대한 마음도 비례한다. 그렇죠. 왠지 이 네. 남자가 나한테 많이 쓰면 나를 어. 정말 더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사실 근데 그 남자가 네.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 그렇죠. 사기 싫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애용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그 ABCD 마켓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비해서. 그러면은 뭐 베개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겨울에는 뭐 목도리를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사준 적이 있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직접 의외로 매장에 직접 가서 산 적은 저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정말 사랑은 하지만. 네, 정말 사랑을 하지만 제일 몸이 너무나 저렴- 게을러서 네, 네. 인터넷으로 모두 아니 근데 또 발주했습니다. 남자분들이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어서 네. 초고가로 사서 네. 최저로 이렇게 내용이 음. 부실한 면이 많이 봤거든요. 돈을 또 다시 정리해주세요. 정해드릴게요. 네, 네. 돈을 네. 많이 투자를 해서 아. 정말 쓸데없는 물건을 사오는 아. 남성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왜 그 발가락 네. 모양의 운동화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정말 운동 비싼 그냥 거군요. 정말 얼마짜리였어요? 네. 정말 비싼 아. 운동화를 사왔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네. 여자분들이 네.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사오신 거예요. 그럴 운동화가 바에는 발가락 양말 모양이에요. 약간 무좀 운동화. 근데 무좀 있으셨어. 아니 저 말고 또 네. 그런 사연을 봤다고요. 네. 네. 너무 그랬는데 무리하시네. 네. 뭐 김현태 기자의 네. 말을 듣다 보니까 네. 뭐 저렴한 거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고 유용한 거라면은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떠나서 마음은 벌써 나라도 사줄 그렇죠. 그런 심정인데 마음 너무 세 개를 사주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런 건 아닌가. 돈 쪽으로만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얘기가 근데 들어보면. 저는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고, 다른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경제력이 있는 남자,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남자분이랑 데이트를 할 때, 네. 그분도 이제 저한테 호감을 네. 표현해서 데이트를 하겠죠. 네. 근데 그런 분과 데이트를 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눈치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 밥을 사고 커피를 먹고 이제 이렇게 아, 계산을 해야 될 네. 때 약간 뭐 이렇게 좀 주춤한다거나 느껴지죠 또. 그런 느낌이 좀 아.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네.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가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래 경상도 분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충청도 분들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 차라리 대놓고 그냥 네가 내라 막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숨김이 없이 사투리까지 또. 근데 이제 개인기. 그리고 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 경상도를 지역 감정 좋아하는 조장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지금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론 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숨김이 없는 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충청도 제 성격은 약간 숨기는 타입인데 충청도잖아요. 네, 충청도죠. 그래서 저 숨기는 게 많은 남자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자기 정말 남자가 돈이 없으면 나 돈 없으니까 네가 내줄래 막 이러면서 어디 사투리야 자꾸.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의견을 표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도 네. 처음엔 좀 곤란해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처음부터 네. 좀 나중에 친해진 어느 정도 다음에 신뢰가 형성되고 깊어지면. 그런 콘센스가 있을 때 아. 일이지 남자 입장에서 그런 말을 여자가 들으면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아. 좀 호감이 없나 돈 쓰기 싫나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멋지게 계산해주고 네. 이런 모습 보면 또 아.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또 하는 게 또 여자의 네. 마음이니까 좀 아낌없이 또 그렇죠. 이렇게 베풀어주면 또 아. 정말 뭐 현명한 여자라면 네. 또 그만큼 또 예. 베푸니까. 근데 아낌없이 네. 베풀다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막 빚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건 이사정이고요. 제가 지금 조금 삼천포 빠진 얘기인데 예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 남자가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6개월짜리 카드로 이 비싼 백을 이렇게 했는데 네. 2달 만에 깨진 거예요. 그러면 4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면서 운다는 얘기를 그거 들었는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근데 얘기인데. 너무 네. 그 고가의 선물을 여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도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어리석었네. 네. 근데 방금
두 분께서는 그 좋아하는 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그래도 그건 말씀하셨고 좀그 자기가 마음을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느낀 남자들은 갈피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정확히 남자들이 네. 이게 정확히 네. 얘기해주세요. 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따라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수준에서 그렇게 아. 어리석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응. 그 지분 커버- 용량 내에서 그죠. 써야 된다. 커버할 수 있는 내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그쵸. 복종이 아니라. 복종까지는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좀 보면 시각 차이가 있어가지고서는 딱 네.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일반적인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과하게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받으면은 정말 그런 받아서 좋아하는 여자들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걸 네. 꽃을 가면서 맞아. 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의외로 그 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실제 생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생화요? 네. 그러니까 꽃이요? 꽃 한 다발 뭐 이런 거. 네. 꽃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 너무나 지금 약간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물질적인 측면으로 좀 치우치는 추세에, 현 추세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교수님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대 앞에서 정말 남자가 그 좋아하는 여자를 고백하기 위해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뭐 정말 여대 앞에 나와가지고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정말 패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랑을 보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아날로그적인 사랑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아날로그적인 사랑이 좋죠. 네. 근데 네. 그 요즘엔 그거 꼭 그 학교 앞에 찾아가서 그렇게 네. 안 해도 민폐구나. 방법이 많잖아요. 방법이 많고 뭐 쉽게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많으니까. 그 부분이 좀 네, 제가 그런 것 지금 같아요. SNS라던가 딱 그런 얘기 했으니까 네. 물리적인 거리는 1m밖에 안 되는데 서로 밥 먹을 때 저는 뭐 부산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지혜 씨는 미국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물리적인 거리는 1m인데 마음은 정말 정반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날로그적인 사랑이 좀 중요하지 않나,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뭐 일리가 있어. 뭐 네. 손편지 같은 거 받으면 맞아요. 감동적이잖아요. 네. 편지 당연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있죠.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옛날에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메일로 뭐 일기를 받거나 메일로 뭐 서로 뭐 좋아 뭐 이런 걸 받는 것보다 실제로 필기로 이렇게 받았을 때 좀 감동이 배가 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네. 네, 지금 뭐 좀 빠졌는데 네, 다른 네. 방향으로 다시 우리의 주제로 더치페이로 돌아와서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더치페이 부분 어떤 식으로 해야 현명한가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 봐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질문에서도 개념녀라고 먼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끝이에요? 네. 그럼 실제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 이상형, 정말 이 여자랑 사귀어보고 싶어.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근데 이 여자는 돈을 쓸 기미는 안 보이고, 내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어떡하시? 포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어나가겠어요? 포기할래요. 왜냐면은 네. 먼저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해서 뭔가를 노린다던가 아니면 그런 쪽 이미지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나 대화 상호적인 작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쪽만 좀 외사랑하고 희생하게 되는 거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여자분들은 그게 뭐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데 실제 당사자인 경우는 속이 많이 쓰리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좀 네. 있었네. 눈물이 약간 그런. 지금도 뭐 할부 내고 있는 상태는 아니시죠? 제가 아니고 친구 얘기입니다. 다들 친구 얘기. 다들 친구 얘기. 다 생유 얘기죠. 네. 뭐. 친구 네. 자기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 얘기는 없죠. 예. 네. 지혜 씨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네. 제 친구들은 네. 사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좀 더 내주는 게 고맙고, 근데 사실 고맙다고 생각을 네. 해야죠. 또 약간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좀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네. 많이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네. 생각하고, 하지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여자들은 꾸미는 여자들은 돈이 꾸미는 많다. 돈. 뭐 그래서 네. 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합당할 것까지는 없고요.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 댓글이 아주 그쵸. 네. 그럴 마녀 때까지는 사냥당했다. 없고,
조금 서로가 배려를 해준다면 뭐 남자도 이런 부분은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하면 여자분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서로에게 조금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네. 뭐 이 문제는 또 뭐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과 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소통돼야 네, 좋네요. 그죠? 네.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네. 현태 씨는 뭐 아까 저는 뭐 이미 결혼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여자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항상 먼저 내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영향을 네네. 기립박수 치실 것 같네요. 네, 그런 영향을 발휘해 주신다면 남성분들도 좀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만큼 남성분들이 이제 패기가 넘치는 분들도 여전히 있지만 또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남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여성분들께서 뭐 서로 저 남자 좀 괜찮다 하면 정말 터프하게 이거 제가 낼게요 하면 이 여자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나중에 잘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열띤 이 토론의 현장은 아니고요. 네. 지금 갑자기 났는데 약간 김민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네. 박근혜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습니다. 뜬금없네요, 진짜. 네. 네. 방금 네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실 때 그 한 달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토론회인가 뭔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느낌이랑 좀 닮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떠올랐습니다. 잘 그러나요?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대통령이랑 닮은 건 좋은 거죠. 네. 네. 나쁘지 않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 멘트가 어디까지 갔죠? 네.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을 계속해서 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태 씨가 도와주실 건가요? 예, 지금 제가 그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목전에 앞두고 상대로부터 어떤 고백을 들으면 가장 황당할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혼정보회사 수입 미혼 남녀 922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황당 고백 1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성은 빚 재산 상태를 1위로 꼽았는데요. 여성형 사실, 건강 상태, 가족관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정모 씨는 연애 시절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및 소비 행태에 대해 터치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할 상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면서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까지 지고 있다면 솔직히 결혼 자체가 고민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여성들은 가족관계를 1위로 꼽았습니다. 송모 씨는 결혼 후 여자들에게는 시댁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 친구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2분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가족관계에 이어서 과거 이성관계 그리고 신체적 결함, 건강 상태 순으로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여자분 네. 1위가 뭐라고요? 1위가 가족관계. 가족관계. 네, 예를 들어서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약간 저한테 시집 오면서 이제 종갓집 며느리가 된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3대 독자다 보니까 숨겼어요? 숨기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니까 뭐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첫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갓집이 됐는데 어쨌든 뭐 저희 집이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게 사실 뭐 쉽진 않은 가족 행사를 보든가 뭐 1년에 한 뭐 5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갓집 네. 치고는 작지만 네, 그래도 분들이 네. 거짓말은 아니고 말하는 네. 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 막내 삼촌도 결혼하실 때 뭐 네. 저희 집안이 굉장히 팔촌까지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뭐 그런 얘기를 전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와서 이제 네. 알게 된 거죠. 이제 제사 이렇게 상 올라가는 거 보고 제사 음식을 이만큼 해야 네. 되니까 굉장히 놀라셨다고 근데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제사 음식도 사실 예전 같으면 직접 뭐 부침개도 부치고 산적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부터도 뭐 그냥 근처 물류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을 요즘 이렇게 많이 구비하시더라고요.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부터 네. 우리 사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계속 네. 토크를 할게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상대방의 비밀 어디까지 용납을 할 수 있나 이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 지금 1위가 뭐였죠? 여자의 경우는 가족관계, 두 번째가 이제 과거 이성관계. 여자의 경우. 예,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거 아닌가요? 여자가 생각하기에 남자. 예, 여자가 생각하기에 여자가 가족관계가 1위고 과거 이성관계가 딱 들으면 좀 황당할 것 같다라는 것에 2위. 3위는 3위는 신체적 결함. 신체적 결함. 이 신체적 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네.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게 있겠죠. 자, 4위는 네. 4위는 건강 상태. 이게 신체적 결함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 같은데 남자분은요? 남자분은 예, 빚 재산 상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형 사실. 3위는 건강 상태. 그리고 남자는 확실하게 이제 여성들의 가족 관계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네요. 4위가 가족 관계를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남자와 여자가 1위가 확실히 네. 다른 게 네.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그렇죠. 말이 여기도 적용되는 것 네. 같아요. 예, 첫 번째 여자들이 신경 쓰는 것이 가정 네. 환경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가족 관계. 네. 예, 그리고 또 여자들은 1위가 남자들은 1위가 이제 빚.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여자는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 집의 가족 관계가 궁금하고 또 그죠? 황당할 수 있고 또 남성 같은 데리고 경우는 이제 오니까. 데리고 오니까 이 여성의 빚 재산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러면 정말 황당할 수 자기 있겠다라고, 책임이 되니까. 의견을 표현한 것 같은데 자기가 짊어져야 되니까. 네. 뭐 꼭 결혼은 아니었지만 뭐 남자친구로부터 아니면 전에 이성 친구로부터 뭐 이런 얘기는 좀 황당했었다라는 게 있었네요. 양지 아나운서. 네. 되게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만만하게 좋은 거. 그다음에 지금 답변을 좀 나에게 네, 질문을 저는 해줘. 아니었고 제 친구 네. 얘기인데요. 네, 친구분 얘기해 주세요. 친구 얘기인데 네. 굉장히 자기 집안이 어렵다는 사실을 한 3-4번 아. 만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근데 그것도 네.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숨겨서 결혼할 네. 때 밝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1-2번 만났는데 자신이 뭐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가 따로 사시고 뭐 이혼을 하셨고 뭐 이런 세 번밖에 얘기를 안 만났는데 그럼 좀 빠르지 않나. 되게 네. 정말 그 남자는 이 여자와 빨리 네. 공유하고 싶고 깊어지는 관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을 하게 되면. 네. 그 뭐 약간 뭐 그렇잖아요. 이제 서로가 믿음이 좀 안 생기고 그렇죠. 깊어지지 생기죠. 않은 관계에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숨기지는 않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네. 말하면 그것도 좀 그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털어놓는 게 언제쯤 적당한 생각? 정말 적당한 근데 때가. 정말 좀 미래를 좀 서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쯤? 또 자연스럽게. 아니 결혼하고 알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쯤? 근데 그게 뭐 털어놓는다는 시기가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서로가 좀 서로에게 네. 의지가 되고 이럴 때쯤이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또 네.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부담되죠. 네. 결혼을 하고 이런 네. 문제들이 터지는 것 같은데 결혼할 사실- 때는 알려야죠. 네, 그렇죠. 저는 뭐 이것과 황당한 소식은 사실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장모님께서 뭐 자네 집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집은 없는데 근데 근데 이제 말을 잘 구슬려서 이제 저희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직접적으로 물으셨군요. 네, 그때 걱정이 되시죠. 어린 나이에 그 장가를 가겠다가 시집을 또 딸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짓말은 아니었고 단지 그 땅은 제 땅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 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버지 땅이 제 땅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월세지만 먼 훗날에 이렇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파신 건 아니고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 아무도 안 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네, 월세에서 탈출하셔야 될 건데. 네. 김민정 아나운서는 뭐 남자친구분에게 이런 얘기는 좀 황당했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황당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요? 네. 지금 딱히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떠오르지 않으면 없었던 거 같네요. 그냥 여자들의 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네. 그 이제 집에 오가는 사이가 되면 앨범 있잖아요. 졸업 앨범. 네. 예전 다 과거 얼굴이 나올 태워버려야죠. 수가 있죠. 네, 집에 불 났다고 하고 아하. 집에 한 번 불이 났었다. 뭐 그런 말도 네. 있는데
그 앨범을 네.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아. 근데 사실 많이 안 고쳐도 그 네. 옛날 그 촌스러운 모습 그렇죠.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여자들은 네. 이제 옛날에 나의 그 촌스러웠던 과거, 음.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사뭇 다른.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는데 누구야? 막, 그래서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 김현태 인생에 있어서 저도 지금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외모를 갖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겠지만 이제 정말 초중고교 때는 뭐 그죠. 저희 때도 저도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뭐 머리도 삭발을 하고 뭐 땜빵도 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양재 아나운서는 지금 얼마나 개과천선 하셨습니까? 걔가 천사 네. 황굴 탈퇴가 아니라 네. 다행이네. 네, 그가 천사. 골 탈 때 아니라 아니, 뭐 다행.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네. 자신감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자신감은 항상 있었는데 네. 뭐 고등학교 때 살이 좀 많이 찌긴 쪄졌어요. 아. 그래서 뭐 입시 준비하면서 네. 살을 많이 빼면서 아. 뭐 다시 회복은 됐지만 뭐 네. 교정해서 저는 좀 많이 아 치아 교정하셨구나. 네, 치아 교정 때문에 좀 많이 아. 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교정 전 네. 사진을 절대 그 어디?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싫겠어요. 다 튀어버려야죠. 근데 아, 중학교 때 사진 네. 보면서 놀아준 친구들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약간 저도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 네. 저도 이제 생각 못 하잖아요. 나는 네. 뭐 그 정도였을 거라고 이게 짐작은 맞아요. 했는데 생각보다 사진을 보면 심하죠. 어머 이게 누구야? 얘들아 내가 어떻게 동명이는 이렇게 살아? 아니다라는 생각이. 고맙다 얘들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곁에 있어줘도 고맙다. 네. 네. 아니 우리 정규 형님은 어떻게? 네, 우리 김정규 조 연출 예전 스타일에 비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겸손한 기자 되겠습니다. 타겟이 바뀐 것 같아. 네 어떻게 저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헤어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떤 파마? 부분이? 네, 아까 이게 좀 투블럭 컷 저는 개인적으로 투블럭 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옆에는 약간 커트를 하시고 위에는 파마를 하셔가지고 이게 네. 스타일 바꾼 지는 얼마 안 된 거고 네. 근데 그 제가 워낙에 안 꾸며 다니니까 음. 코디분이 일로 좀 앉아보라고 하더니 저는 이 스타일 보고 굉장히 꾸미실 줄 아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머리 못 만져요. 네, 프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사연을 다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보면 1위가 재산 문제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결혼을 하셨다 이혼하신 분인데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혼수를 해오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돈 자금적인 상황이 안 돼서 음. 다 카드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빚이네요. 다 빚인 네.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네. 남자 입장에서는 다시 같이 사니까 그 카드까지도 다 갚아주고 나중에는 다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봐가지고 네. 확실히 배신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보면은 어. 확실히 생활적으로 봤을 네. 때 남자한테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좀 보이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 빚 같은 거를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혼 사유도 되지 될 것 않습니까? 같아요. 사기 어. 결혼으로 될 네.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가족 관계를 숨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들은 것 같아가지고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혼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칠남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혼 사유까지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안 될 것까지 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사연은 제가 들었어요. 이 방송하시는 앵커신데 아실 거예요. 예, 확 그분이 오네요. 네.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네. 분이라서 한번 결혼을 하시고 이혼을 하셨는데 네. 그 기록이 한국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결혼을 초혼인 그렇죠. 줄 알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겠죠. 예. 제 친구의 결혼하는데 이제 네. 결혼을 해서 서로의 자금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 네. 와중에 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정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무 네. 황당했다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서로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네. 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그렇죠. 현실이니까. 네, 이거니까 네. 서로가 이렇게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숨기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기분 문제죠. 기분, 그렇죠.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드네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네. 좀 솔루션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솔루션? 솔루션을 제시하기가 좀 애매할 거. 이건 뭐 딱히 누구의 사연은 아니었고 네, 그렇죠. 이제 통계적인 현상이었으니까요. 네. 아, 근데 네. 갑자기 여기 그 여성들 2위가 과거 이성관계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라든가 뭐 할 때 뭐 자기 뭐 전 남자친구는 어땠어?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정말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 나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여자친구가 솔직하게 전 남자친구는 이런 사람을 만났었어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사실 삐치거든요. 그쵸. 네. 그걸로 신혼여행 때 그거 다 얘기했다가 이혼하는 파혼도 아니고 이혼이죠. 일단 신혼여행 갔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궁금한지요? 아니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시죠? 네, 네. 양지 아나운서는요? 좀 궁금해요. 아. 네, 조금 궁금해서 슬 이렇게 떠보는데 뭐 안 들으면 낚이는. 기분이 안 났죠. 되게 생각나고.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지. 아니 물어보진 네. 않죠. 슥 찾아보는 거죠. 아. 어떤 그의 과거의 그런 패턴들, 네. SNS 이런 걸 쭉 또 이렇게 네. 타고 가다 보면 또 알 수 예전에 있는 제 친구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 그 사진을 핸드폰 배터리 예전에는 그 폴더라고 하죠. 네, 뒤에 붙여놓고 나서 근데 충전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여자친구 들켜서 약간 싸움이 났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 컴퓨터 안에다가 네. 그 옛날 사진들을 저장해 놨다가 디지털이다 보니까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다 들키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네. 경우도 있더라고. 그만큼 또 민감한 문제기도 그렇죠. 하죠, 이성 네. 문제.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은요. 26살 여자고요. 남자친구는 30살입니다. 남자친구는 위로 결혼한 큰 누나 한 명이랑 아직 결혼 안 한 작은 누나 한 명이 있는데요. 가족 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거의 매 계절마다 가족 여행을 갑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에 쉬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6번 정도 선택해서 쉬는데요. 가족 여행 갈 때면 3박 4일씩 휴무를 붙여 쓰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저와 보내는 그렇죠. 휴일이 줄어듭니다. 네. 남자친구와 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이에 살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퇴근하고 볼 수 있지만 그나마도 남자친구가 야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저하고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야간 근무하게 되는 주는 아예 볼 수가 그렇죠. 없게 됩니다. 네. 지금 남자친구랑 만난 지 3년째인데 3년 동안 1년에 2-3번씩은 가족 여행 때문에 싸우게 되네요. 평소에 데이트할 때도 저녁 먹을 때도 네. 남자친구는 거의 가족과 함께 먹고요. 남들과 정말 가족이랑 여행 가고 친하다고 네. 신기해합니다. 보통은 나이 들고 결혼하고 그러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평일날 제가 연차를 쓰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주말 휴무보다는 평일 휴무 쓰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네. 미리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같은 날 휴무를 맞춰본다더니 네. 웬걸?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고 다른 날 4일 연속으로 굉장히 휴무 신청을 섭섭했겠네요. 해놨더라고요. 네. 뭐죠 이 남자 하고 또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뭐죠 이 남자 진짜. 약간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연상에서는 남자분이 아무래도 여자친구보다는 가족에 좀 더 초점을 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네. 뭐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가족이 되던가. 가족이 되던가. 빨리 가족이 되던가. 그렇지. 되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네. 이 남자친구가 과연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마마보이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가족적인 네. 정말 그런 분위기상 그런 건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마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앞뒤 네. 없이 네,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돌발 질문이 네, 깜짝 저한테 놀랐어요. 물어보세요. 하셨으면 지금 아까 제가 방금 하품한 걸 봤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아니요 전혀요. 한 5분 전에 했습니다. 5분 전혀요. 전에. 5분 한 전에. 번도 저는 하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품이 뭐죠? 하품은 이제 입 벌린 겁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둘 중에 오늘 하나 퇴사를 하든가. 네, 오늘. 아 네. 마마보이는 너무 싫죠. 네, 마마보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마마보이 하면 그 주영훈 씨가 너무 옛날이다. 너무 오래 갔나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유모 씨의 아들 여공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마마보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야유를 보내는 그런 기억이 나서 이제 그게 독립적이고 정말 이렇게 좀 진취적인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지. 네. 마마보이면 너무 싫죠. 맞아. 엄마한테 의사 다 물어보고 뭐. 그럼 마마보이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이건 지금 사귀는 단계지만 아무래도 뭔가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조금 어머니와 자기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니 근데 요즘에는 어. 이혼도 엄마 손 잡고 와서 이혼을 한다는 그런 남자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건데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그 퇴사? 사표를 쓸 때 엄마도 같이 간다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래요. 마마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해서 엄마가 뭐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그래서 뭐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네. 회사에다가 이제 아프다고 이제 조금 뭐 월차를 내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엄마가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좀 남녀를 떠나서 우리 좀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요. 다시 우리 사연으로 돌아오면 네, 그 사연으로 들어와서 가족과 너무 네. 친한 그렇죠.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뭐 같이 뭐 가족 여행 가면 안 되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여성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왜냐하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면 사실 오히려 섭섭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이제 그러니까 계획을 짜놨는데 결국 그거를 남자친구가 파토를 내고 이제 가족과 갔다는 건 충분히 너무 섭섭할 네. 것 같아요. 참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네. 복합적이에요 이 문제는. 아까 김민정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적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성 문제는 아니고 그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은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네. 한 10번이면 8 음, 군대 있을 때 빼고 한 8번, 네. 9번 가는데 그때 갈 때마다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네가 언제 보겠니 하면서 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렇죠.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끌고 가는지를 확인하면은 거기서 대처할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에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조금 유도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남자친구가 그거를 뭐 전혀 그런 거부감 없이 그냥 하고 있다면은 사실 정말 큰 문제죠. 여자친구에 대한 네. 애정이 그만큼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남자분이 되게 좀 여자분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획을 네. 다 잡아놨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 것 맞아요. 자체가 둘이 같이 있기 싫어서 도망가는 건지. 정말 좋아하는 여자라면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남자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커플이 있을 때 남자가 여성을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을 좋아하는 것보다 남성이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더 오래 가고 또 더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여자는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그게 더 네. 아름답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더 오래 가고 분위기도 괜찮은데 네. 실제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조금 잘생겼어. 항상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네. 자기를 좋아해준 남자는 외모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본인한테 더 잘해줘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맞아요. 그게 잘생긴 것보다.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은 그 조금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같고 좀 나이가 조금 들면 그러니까 좀 성숙해지면 질수록 이렇게 좀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이성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지현이 좋으세요? 와이프가 좋으세요? 사실 와이프가 더 좋죠. 와이프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태희는 예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뭐 그게 이런. 아니죠. 네. 전지현은 예쁘고 더 좋지만 네. 만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원리예요. 네, 현실과 이상 사이에 묘한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냥 뭐 잘생기기만 하고 네. 뭐 좋아 보이는 남자 물론 만나고 싶지만 그렇죠.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 수준에서 네. 내 수준에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다들 만나는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죠. 평생 외롭게 사는 네. 여자들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자기가 더 좋아해서 만나는 네. 제 아는 언니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좋아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결혼까지 갔는데 네.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너를 좋아해 줄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네.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셔서 그게 또 기억에 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방금 외롭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외롭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내든 특히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부간에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일 끝나고 와서 먼저 집에 들어왔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 외로운 네. 게 진짜 외로운 거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쏙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사연으로 이제 돌아와서 네.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조금 남성분이 여성분 섭섭하지 않게 조금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뭐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실 잘 얼굴에 안 보이면 정말 잊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식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눈에 자주 보이면 뭐 권태기도 말씀하셨지만 자주 볼수록 뭐 안 좋던 것도 좋아 보이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남자친구분께서 내주셔서 같이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길었어요. 이상적인 정말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외롭게 느낀다면 이거는 뭐 연애라 떠나서 그 여자가 좀 불행을 할 것 같아서 저는 뭐 이 남자가 좀 약간 헤어지자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해서 가족이 맞아요. 김민정 네.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가족이 돼서 함께 떠나게 된다면 참 네. 좋은 이상책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자기가 외로우면 이 남자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지금 봐서는 그 여자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족이 된다고 해도 신혼인데 또 가족끼리 군으로 모여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일단 문제점이 왜 그런지를 먼저 찾고서는 그 해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결론이 맺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답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사연들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벌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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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 세대, 청년층을 이 3포 세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생기는 게 참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과 함께 연애와 결혼에 관한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으로나마 조금 위안과 해결책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여론방송의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네, 저번 주에는 조금 광고를 했는데 게시판 주소는 www.hpbs.co.kr입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녀와 야수다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